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9월, 10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오늘이 이제 일주입니다. 달력을 잠깐 보면요. 오늘이 4일이고요. 여기가 추석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8일 요때 휴강입니다. 요때 그 카페라든가 기타 이제 박물관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그 자료에 약간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18일 날 휴강입니다. 휴강. 추석. 그리고 이제 25일 수업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9, 10월 아마 7주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 껴서 11월 파이널 정리 이렇게 될 건데, 요때도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11월 달에도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 꾸준히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요 일정 잘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는 0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7, 8월까지는 09시 30분부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09시 하니까 아마 좀 다들 이제 좀 습관적으로 7, 8월 달 왔던 그런 시간 스케줄대로 아침에 좀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생들도 잘 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특히 직강생들은 여러 가지 코로나다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강을 나오는 거잖아요. 이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효과와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키고 현재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앉고 그 다음에 책상은 1인당 2개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분위기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시험장 같이 똑같이 연출하셔야 돼요. 휴대폰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A형 90분, B형 90분 휴대폰 안 봐도 세상 안 바뀌어요.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보지 마시고, 그 예년 꼭 그런 좀 사례가 있거든요. 문제를 찍나 봐 이렇게. 그래서 막 또 찍을 때 착각 소리가 나잖아.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 열어서 문제랑 내용을 볼 정도면 문제 풀이를 말아야지. 휴대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책도 옆에 이렇게 놓고 하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마세요. 연구실로 와 계세요. 연구실 문 딱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장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시험장에 가서도 같은 분위기에서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잘 인출이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지도원들이 이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랑 답지가 여기 없어. 자기가 늦게 왔다 그러면 일단 1층으로 내려가서 1층 가서 이제 수강증 보여주고 문제랑 답안지 받아오셔야 돼요. 여기에는 없어요. 꼭 직강생들 그렇게 지켜주시고, 작년에도 1년 동안 코로나였고 올해도 1년 동안 코로나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달라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학원에 안 오고 못 오고 막 이러고 이제 공부도 막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훨씬 성적이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아무래도 좀 직강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뭐 질문도 원활하고 상담도 원활하고 요 분위기도 좀 잘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인강생 중에서 혹은 직강생인데 인강으로 돌렸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한번 시험 분위기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시간 지켜서 8시 50분까지는 입실 하시고 9시에 딱 시험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9, 10월 요때 첨삭을 좀 안내를 할 건데요. 1, 3, 5, 7주로 첨삭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첨삭이고요. 첨삭이고 요거는 채점이에요. 채점.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키워드로만 딱 동그라미 몇 점, 그래서 총점 내드리고, 여기는 총점 몇 점 이렇게 내드리고, 여기는 총점 같은 거 의미 없이 그냥 뭐 서술 문장의 문제점 5개념 뭐 누락된 거 이렇게 되는 거. 제가 1, 5 요때 첨삭할 때 채점을, 그러니까 총점을 안 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점수에 연연하니까. 여기에서 점수 잘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내 문제 점수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사람이니까 흔들리잖아, 그치? 그거를 방지하고 싶어서 제가 1주랑 5주에는 총점 안 내드려요. 그냥 문항당 몇 점 이렇게 해드리지, 전체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전체 이제 점수를 내드리는데 뭐 이것저것 잘 안 쓰고 그냥 5개념이 있던 뭐든 그냥 딱 들어가는 키워드만 딱딱 동그라미 하거든요. 요번에 인강생들 중에서 몇몇 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쓴 거는 8줄, 9줄 엄청 많이 썼는데 이렇게 채점된 키워드 동그라미 된 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막 1점, 2점, 2점, 3점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엄청 썼는데. 그런 경우는 서술에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주, 5주 때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3주와 7주에도 그런 내용을 써 드리긴 합니다. 꼭 간결체를 쓰세요. 간결체. 반대가 뭐냐면 만연체라고 해요. 그냥 막 엄청 말이 긴 거. 엄청 말이 긴 거. 그 세계적인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도, 니체가 활동할 때 타자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수동 띡띡띡띡띡띡띡 하는 거. 그 전에는 펜으로 자기 철학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썼던 니체의 글을 보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 마침표가 없어. 어려운 철학을, 어려운 사상을 그냥 구구절절히 하니 사람들이 읽어 안 읽지? 전달이 안 되지. 그랬는데 띡띡띡띡띡 이 타작이 생기면서부터 글이 짧아졌어요. 핵심 요약만 탁탁 던지는 거야. 그래서 니체가 유명해진 거예요. 임용시험은 분량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딱 박스 안에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분량도 정해져 있어. 문항당 시간도 정해져 있어, 사실은. A형 12문항을 90분에 풀어야 돼. 한 문제를 자기가 90분 동안 못 풀어. 그럼 나머지 다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분량 제한형, 응답 제한형 시험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무조건 간결체 써야 돼. 짧게 끊어. 그리고 앞에 정답을 쓰는 2갈씩 써야 돼, 2갈씩. 화풍은 안견화풍이다. 이렇게 하고서 출발하는 거야. 뭐 편파 이단 구도고 아스라에 보이는 마하파의 공간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라문에 뭐 그랬는데 얘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뭐 그래서 봤더니 안견파다 했는데 이미 칸을 넘어섰어. 그러시면 본인들 손해예요. 임용시험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간결체 2갈씩 쓰시고 1주, 5주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써드리는데
3주, 7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못 써드려요. 채점이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려고 올해도 정말 열심히 힘을 쏟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 저한테 저를 아끼는 말에 교수님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라고 해서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해 1월부터 형성평가 만들고 수업하고 또 뭐 필독서하고 용어사전하고 막 유튜브 찍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서 막 학교학에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막 자료 엄청 만들어 드렸거든요. 심지어 첨삭도 그냥 첨삭 안 하고 이거 막 손목 아팠고 이거 좀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막 체크리스트에다 또 뭐라고 쓰고 막 너무 아파. 이제 좀 공부할 때 이제 손으로 써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1년 정말 힘을 많이 쏟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에는 9월 첫 주인데 내가 이 문제 아직도 안 만들어줬나? 이 중요한 거 내가 아직도 문제를 아직 안 만들어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남은 주차가 좀 모자르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어떻게 살아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를 아끼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막 쏟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힘을 쏟아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려고요. 첨삭이 있는 주는 그냥 지금처럼 실전 동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A형 12문제, B형 11문제 이렇게 갑니다. 요거 1357로 갈 때. 그럼 첨삭이 없는 주. 요때는 그러니까 이제 2주, 4주, 6주 요때는 문제 수를 틀을 좀 벗어날게요. 틀을 벗어나서 1-1 이런 식으로 갈게요. 기억, 니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줘야 내가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물론 만드는 내가 힘들지만 이제 파이널 11월 달에 제가 많이 만들어 줬는데 11월 달에 주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기껏 만들어 줬더니 안 보고 작년에 일본 문제도 그냥 술랑 넘기고 그래서 또 술랑 틀리고 막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1월 달에 주는 것보단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주는 게 많이 주고 조금 여유 있을 때 더 공부 더 하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괜찮죠?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만 동의하면 2주, 4주, 6주에는 문항수를 많이 해서 좀 괜찮은 문제, 공부할 만한 문제, 나올 만한 문제로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문제는 작년 문제랑 완전 영역이랑 난이도가 같아요. 어느 분이 시험보다 뛰쳐 나와가지고 연구실 와서 교수님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막 가슴이 떨려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껄껄 웃었는데 요즘 시험이 이래요. 쉬운 건 되게 쉬워. 어려운 건 하염없이 모르는 거지. 옛날처럼 구서술형처럼 막 이렇게 쭉 흐름선상에서 맥락 의미 없어요. 그냥 딱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평판화면, 평판회화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 문제는. 구상 계열이 맥락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추상 표현지 어떻고, 네오다다가 어떻고, 그래서 네오다다 알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오다다가 이게 평판회화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 딱 그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작년 문제가 그랬잖아. B형 11번. 미니멀인데 특수한 사물이래. 특수한 사물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문제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발 부탁하건대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복습에 연연하세요. 복습에 목숨 거셔야 돼요. 복습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 내 문제인데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 괜찮은 문제인가? 이거 나올 만한 주제인가? 냉정히 따져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문제. 괜찮아요. 공부할 만한 거래요, 오늘. 그러니까 열심히 복습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꼭 합격을 하셔야 돼요. 올해 내년까지는 합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올해가 2021년이고 2022 지금 2025 요때 시행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예요. 요거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요것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그 모듈러 교실, 교과 교실제, 그다음에 학점 선수 이수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 문제 계속 내드릴 거예요. 그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교 학점제가 지금 시행 연습하고 있어요. 시범하고 있어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거야. 수강 신청을. 그 수강 신청된 과목으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려면 국영수 사관을 해야 되겠지. 그 과목들은 당연히 그냥 수강을 하는 거야. 그 과목도 별 걱정 안 해. 나머지 과목들은 수강을 안 하면 자기는 교사야. 임명을 받았어. 교무실에 앉아 있어. 근데 학생들이 자기 과목을 수강을 안 했어. 그럼 자기 그냥 있어야 돼, 이렇게. 굉장히 무섭고 슬픈 얘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시범으로. 학생이 미술과 신청을 안 하면 미술 선생님 수업 안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선생님은 미술 수업을 못 해. 애들이 수강을 안 하니까. 근데 월급은 받아야 되잖아. 국가가 그냥 월급을 안 주지. 이게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요. 올해 중국어과 안 뽑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중국어는 안 뽑아요, 이제. 뭐 뽑아도 한두 명 뽑겠지. 그럼 중국어를 했던 선생님은 중국어과 교사는 연수받아서 다른 과목을 가르쳐야 돼. 근데 그게 적응이 되나? 자기가 여태까지 중국어 혹은 자기가 여태까지 미술과를 했어. 근데 수강 신청 안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연수받아야 돼. 영어를 가르치래. 그래서 했는데 다들 동기들도 아니고 뭐 자기는 DNA가 미술인데 저쪽은 영어고 적응이 되겠어요? 다 명퇴해버리지. 그래서 명퇴 많이 한다고. 근데 은미체 같은 경우로 그냥 은미체로 안 할 것 같고 미술 감상 혹은 미술 제작 뭐 무슨 공예 제작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질 거예요, 미술도. 그러고서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수강 신청하도록. 고교가 그래요, 고등학교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23, 24 이렇게 되면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처럼 안 뽑을 거라고.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도 나가야 될 판이야. 난 이거를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여러분들 합격을 시켜야 되겠어.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우리 손발 맞춰서 해보자고요. 복습에 치중하십시오. 복습하시고 9월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제요.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세요. 공부는 왕도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정해진 공부는 없어요. 항상 변해야 돼, 공부 방법은. 영역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요일이 다르고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달라야 돼요. 자, 그런데
보편성을 띈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9월, 10월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남았던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험이 미술과가 크게는 16개에서 22개 영역이에요. 이 영역별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거든요. 어떤 영역은 생략되고 다른 영역이 세 문제 나오죠. 예를 들자면 교과, 교육학, 그러면 이제 미교론,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이렇게 돼요. 나머지가 교과, 내용학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영역별로 한 문제씩 되는 건데 서미사가 두 문제가 나오면 다른 영역이 빠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네가 많아 보이죠. 4개 영역밖에 안 되는데 교육과정 하나, 교수법 하나, 평가 하나, 미교론 2개나 3개. 그럼 이제 나머지 영역에서 빼야 되는 거야. 서예가 안 나오거나 미학이 안 나오거나 화론이 안 나오거나 이런 식인 거지. 어쨌든 16개에서 22개 영역이에요. 요럴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 한 달에 9월달 한 달에 최소한 2바퀴 정도 돌리는 것이 좋아요. 최소한. 그러면 10일에서 2주 정도의 전체 영역을 돌리는 게 좋아. 일주일에 전체 영역 돌리기엔 너무 바쁘고 10일이나 2주의 전체 영역, 미교론부터 저 끝에 서미사, 뉴미디어아트까지를 한 바퀴 돌리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개 영역만 하기엔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하루에 1개 반, 2개 정도 영역, 1개 반은 있을 수 없고 하루에 한 2개 영역 정도를 건드리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서예, 판화, 색채학, 요런 애들은 금방 외우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그냥 하루에 3개 영역하고 시간 세이브해서 그 다음 날은 올곧게 서미사만 쭉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균 하루에 2개 영역 정도를 건드려서 2주의 전체 영역을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자기 스타일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스타일이. 그렇게 하시고 9월부터는 아침형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시험을 아침에 보니까. 억지로라도 아침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야 좀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게 되죠. 꼭 그렇게 하시고 교육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편적으로 교육학이 보통 한 20% 정도 시간을 하고 전공을 80% 정도 이 시기에는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기 교육학이 약하다 그러면 좀 투자 더 하고 나 교육학 이만큼 됐어 그러면 아예 쏙 빼버리고 자기한테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아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자, 요 정도만 해드려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정리하리라 봅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일단 잠깐만요. 1번 그리고 답지 좀 볼게요. 우리 답지를 보면 답지 제일 끝에 가볼까요? 맨 끝에. 네, 자기 앞으로 가봅시다. 요 앞에, 예. 네, 여기 맨 끝에 보면 오늘 이론 정리 첫 번째 쭉 교과, 교육론, 미교론.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따 판서를 좀 해드릴 거야. 그럼 요거 여러분들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공부할 거리나 주제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좋겠고, 무조건 기본서만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영역은 참고도서 보는 게 좋고, 어떤 영역은 기본서 보는 게 좋고, 어떤 영역은 문제와 정답을 해결하는 게 좋고, 그걸 좀
골고루 그때그때 맞춰서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 다 끝나고 요거 정리 좀 할 거예요. 오늘이 1번. 우리 카페 열려 있나요? 카페 안 열려 있어요? 외우는 게 하도 많아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나 봐요. 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쉬는 시간에 열어놓읍시다. 카페 보면 오늘이 이론 정리 미교론 1번, 그 다음에 10월달 첫째 주에 또 미교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교론 할 때 DBA를 기점으로 1970년대까지를 오늘 정리할 것이고요. 중요한 주제들만 탁탁 잡아드리고 여러분들 던져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제 집에서 복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고, 10월 첫째 주에 미교론 2는 이제 DBA를 걸쳐서 최근 미교론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주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알려드리고 던져드리고 잡아드리고, 우리가 이론 수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각자 공부가 중요하니까 1, 2월 수업처럼 하나하나 막 설명하는 건 아니고 잡아드리는 정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되면 그냥 내비두세요. 자기 이름 안 까먹은 것도 다행이에요. 외울 게 하도 많으니까, 그치? 이해 갑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정답은 저기 있으니까, 정답이랑 뭐 답은 거기 있으니까. 작년에 교수법이 나왔어요. 2020년 A형 1번에 교수법이 나왔거든요. 직접 교수법하고 상황학습이 나왔어요. 요게 나왔죠. 잘 생각해 보자고. 잘. 우리 과가 무슨 과? 미술과. 우리 과의 특성이 무슨 특성? 실기 특성. 실기, 기능, 문화, 창의성. 그럼 실기, 기능, 문화, 창의성에 맞는 교수법? 직접 교수법. 그렇지. 우리 과가 무슨 과? 미술과. 무슨 특성? 문화. 문화는 생활, 주변, 상황.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기가 막히게 낸 거야, 작년에. 출제자들이. 그쵸? 이 특성에 맞게 그럼 우리는 공부하자. 그러면 미술과가 창의성과 관련돼 있어. 문화와 관련돼 있어. 그치? 기능이자 실기야. 여기에 충족된 교수법을 찾아보자. 그런 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지? 그런 게. 그럼 딱 떠오르는 거, 창의성 관련된 거, 시네틱스. 그쵸? 창조적 문제개법, 그죠? 문화와 관련된 거, 창의성 관련된 거, 기능과 요즘 다 걸치는 트렌드 역할놀이. 요즘 교육과정 트렌드 협동학습. 특히 직소 1, 2, 3, 4. 그죠? 요거랑 스테디는 같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미래 문제 해결 모형이라고 있어요. FPSP라고.
미래 문제 해결 프로젝트. 그다음에 스팀. 문화, 창의성, 융합과 관련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할 거 토의, 토론. 창의성도 왜 시네틱스만 하세요?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마인드맵도 있고, 브레인 라이팅도 있고, 기타 뭐 ALU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마인드맵은 최근에 나왔고, 브레인스토밍도 최근에 나왔고, PMI 최근에 나왔고 해서 제낀 거예요, 지금. 과연 지금 이 사고, 이 생각이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고집 피우고 우물 안에 개구리 자기만의 생각인 건가? 아니면 객관성을 띈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의 근거는 미술과 교육 과정, 교사학습 방법에 나와 있는 교수법이 여기 있는가를 봐야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요번 주에 복습하시면 돼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요겁니다. 1번 토익법. 내용은 여러분들 읽고 정리하시고, 토익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법.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제시됐지만 이것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가로치고. 문제의 이해, 문제 해결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실행, 문제 해결에 대한 반성, 문제 상황 파악, 문제 원인 확인, 정보 수집, 해결 대안, 제시, 요것이 순서이자 과정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에 없는 게 있다면, 쉬는 시간에 조교 선생님한테 화면 좀 열어주세요라고 해서 그때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판단하고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 가죠? 그래서 1번 토익법,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법. 그러면 작년도 1번 직접 교수법과 상황학습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올해 확산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방향. 하십시오, 공부. 시네틱스는 이거 우리 5월 2주차 했어요. 이거 5월 2주차. 문제 풀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미술과의 교수법, 예를 들어서 직접 교수법과 같이 반응 중심, 균합적 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반응 중심은 1월달 형성평가 때 풀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1월부터 게으르지 않게 방향 잘 잡아서 온 것 같아요. 나라면 욕심을 좀 내서 토의 토론법 중에서 토의법의 종류가 있죠. 버즈 토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원탁 토의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해서 이제부터는 이거를 토의법까지 그렇게 깊게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고, 저라면 그것까지 건드릴 것 같아요. 교육학 자료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 좀 공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1번 문제 만들어서 그냥 토의법이야, 문제 해결 학습법이야, 외워 라고 쭉 던져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고 싶진 않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지금 9월 첫째 주 모의고사 때 1번 문제에서 이걸 우리가 왜 다루는지, 지금 다루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다뤄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떤 도움이 될 건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자는 거지. 네. 이건 내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에 아니야 그러면 날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것도 오히려 나랑 호흡이 맞다고 봐. 내 말 듣고 맞아요, 저 이거 할 거예요, 이런 거 찾아서 할 거예요. 5월 수업은 안 들었지만 뭐 시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또 호흡이 맞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자고요. 이해 가시죠? 제가 이거 자세히 안 읽어드리는데 이미 자료 다 있잖아요. 복습하실 때 보실 수 있으니까. (2번입니다) 2번 청대가 나왔어요. 청대. 왕원기. 청대 초기 회화는 원명 이래 문인화의 전통을 개성하였다. 창작과 기법 모두 명말 동기창 영향하에 있다. 동기창의 남북 이종설, 이거 여러 번 배웠죠.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형광펜. 남종의 문인화품을 고양시킨 동시에 전통적인 창작 경험을 당시 화가들의 전해줌으로써 화풍의 진작에 크게 공헌했다. 화풍의 진작, 발전이라는 얘기죠. 발전. 이러한 풍조로 전통화법을 창작의 규범, 전통화법을 밑줄 형광펜 창작을 규범으로 삼는 거를 방고라고 그래요. 방고. 대표적인 화가로는 왕시민, 왕감, 왕희, 왕원기, 오려, 운수평, 사왕, 오운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 청초 육대가라도 한다. 왕원기 예를 들어보면 그런 몇 번이고 한국문화의 추산도를 그렸지만 사실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원작을 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쨌든 이것이 바로 남의 술잔을 빌려서 가슴속에 울분을 풀어버린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화풍은 고법 중시.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2번이 이게 전통회화가 나왔고, 에다가 한국화. 의 역사가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녹은 묵난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작년에. 요게 나왔는데, 우리 저기 오늘 원래 작년 문제 좀 열기로, 요게 작년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지나간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판독할 때 정답만 볼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은 한국 근대 전통하고 이 그림과 상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석파 이항이에요. 흥선대원군. 석파란 이게 막 꽉꽉꽉 꼬부려 되는 거. 이 나는 꼬부라져 있지 않잖아요. 이 한국 근대 한국 미술사에서 난초로는 중요한 대립. 민영익 난초랑 흥선대원군 난초가 두 개가 중요하게 정반대되는 대립이거든요. 그 각도로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 각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화 근대사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단체 먼저 하시고 정리했는지 다시 가서 복습하시고, 두 번째는 여태 안 나온 사람이 그 청전 이상범이 안 나왔어요. 이상범 꼭 정리하시고, 세 번째가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요 앞선 세대가 장승업이에요. 장승업 5원 양식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이것이 제일 우선이고,
요거와 관련돼서 요게 이제 근대는 아무래도 추사와 관련돼서 영향력이 미치는 그 세대들이거든요. 추사의 제자, 전기, 조유룡, 뭐 허련 뭐 이런 계열들, 그 아래 제자가 오원 장승업 계열이고, 그 아래 제자가 이제 뭐 안중식, 조석진 이렇게 서가협회 이런 계통이 되거든요. 지금 요 흐름선상이라고. 그러면 쭉 올라가면 줄기로 봐서면 청대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청대 가장 큰 특징은 방과풍이야. 방작. 그러면 청대의 핵심이 뭐냐? 방작을 하는 지역 유파가 있고, 그 다음에 기교적인 부분의 유파가 황산파. 개성적인 화파가 이제 석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팔대산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서양화파. 낭세형 중심의 서양화파. 이렇게 되죠. 요 방작의 원류는 어디예요? 명대 오파와 화정파 구분이 있죠. 그쵸? 오파가 시기가 거듭될수록 기교만 너무 따져서 실어서 나온 것이 동기창, 화정파예요. 그지? 이들은 자연을 관찰하지 않고 방작만 한다는 거야. 자연을 관찰하고 산수를 그려야 되는데, 그런 흐름선상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공부하시고, 방고, 그 다음에 고법, 그지? 공부하시고, 요렇게 메모해서 요거 관련 자기가 정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지? 고법에 대해서 최초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원대 조맹부예요. 귀유, 고의. 직설적으로요. 우리 작년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직설적으로 저는 사군자 중에서 난초 작도법이 있어요. 요렇게 지금 요 부분 요렇게 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 부분 봉안, 파봉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용어들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문제 많이 만들어주는 주차에 이렇게 사은품으로 다 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요런 주제 정리하고, 근데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심화서랑 기본서에 단체 있고 2, 3번 문제 우리 지난번에 문제 만들어서 풀었고, 그거 꺼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고, 그치? 오원양식도 풀었고, 그래서 이미 푸른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고, 이미 공부했던 거라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건드리기 불편하면 일단 메모만 해두시고, 중국화에 대한 문제일 때 같이 하면 되니까. 결국 요 윗줄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2번 문제는 시간 많이 걸리진 않으면서 알찬 복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 그래서 저는 괜찮다. 그렇죠? 오늘 문제를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 저녁에 문 닫기 전에, 그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B형은 대체로 다 해당하는 영역에서 안 나온 문제만 다 냈어요. 작년도 B형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영역이 같거든요, 다. 파나는 파나, 공해는 공해, 이렇게.
근데 그 공에 혹은 파나 혹은 뭐 서미사에서 안 나온 주제, 나올 만한 주제만 다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B형까지 이렇게 다 확산해 드릴 수는 없고 A형에서 몇 문제만 이렇게 확산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복습하거나 자기 공부할 때 시간 스케줄 잡아서 공부할 때를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굉장히 오늘 지금 예배당에 오신 분위기예요. 경건하고 분위기가 자세가 좋고 그러긴 한데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신경을 잘 쓰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고 가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결코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거야. 항상 좋은 생각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좋아, 2번 됐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가는 물질적 질감. 요건 1, 2월 달에 배우죠. 그죠?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촉각적인 거라서 촉각적 텍스처 중에 물질적 질감이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만지면 그냥 평평한 거를 우리가 시각적 텍스처라고 그러죠. 트렁프레이어 같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흐의 붓꽃인데 이거를 언급한 책은 요도판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도판을 쓰는 거야. 이제는 제 스타일 아시죠? 도판을 선택하는 이유는 책에 있는 그대로 선택한다. 임파스토 기법을 이용해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물질적 질감. 자, 회화에 있어서 촉각적 공간은 거칠고 매끄러움, 날카롭고 둔탁함, 단단하고 물음, 가볍고 무거움 등을 지각하는 2차원적인 면의 공간으로 언제나 메스로서 의식된다. 브라켓 바이올린과 피카소의 볼라르 초상은 요거 말하는 거죠. 자연주의적 착시 효과를 거부하고 여러 시점에서 본 것들을 화면에 임의로 구성해서 통합시켰던 분석 시대 작품이에요. 물론 요 말은 그 분석적 세잔적 큐비즘,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 얘기가 아니라 그 입체주의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도로 보면 이미 종합적 큐비즘 시대예요. 공간성은 입방체가 밀집되어 있어서 투시도법적인 거리감은 사라져 버렸고 브라크는 이를 촉각적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실물을 갖다 붙였다의 뜻이에요. 그냥 쉽게 접근하면 실물을 갖다 붙였다. 이런 건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여러 번 읽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질감만 정리하면 돼요. 그죠? 작년도 문제가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매체가 나왔어요. 매체. 2020 A3번이 서양 매체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그 드로잉 도구 단색화 도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매체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매체로 가는 거는 앞으로도 문제 계속 만들어 드릴 건데 임용시험 A형 12개, B형 11개를 합쳐서 23개의 영역을 다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영역은 출제가 되는데 어떤 영역은 출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출제가 안 된 영역 중에 하나가 조형론이에요.
요것이 매체랑 엇갈려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요. 그 올해도 매체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채라든가 파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매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매체가 안 나오고 조형론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조형론을 들여다봤어요. 조형론 언제 출제됐더라? 하고 막 들여다봤더니 2018 학년도에 나오고는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 19학년도 안 나오고 20학년도 안 나오고 21학년도 안 나왔단 말이지. 안 나왔어. 요쯤 되면 조형론 받아야 되겠다. 그쵸? 해둬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조형론 좀 신경 좀 써봐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조형론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조형론은 회화는 회화대로, 조각은 조각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고 하는 애의 특성상 조형을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조각. 뭐 매스, 양감, 공간 그런 거잖아요. 그치? 아니나 다를까 요런 게 나왔어. 기출문제가. 그러면 회화는 조각하고 달라야 되잖아. 평면에 이게 진짜처럼 트럼프레처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회화에서 필요한 조형론이 뭐야? 명암법. 그치? 명암법. 그 다음에 색. 그쵸? 이런 거네. 이게 이제 모던 아트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갖다 붙이고 뿌리고 쌩 난리를 치지만, 보편적인 전통적인 미술사로 봐서는 이런 거야. 명암법 시험에 나왔어. 그래, 맞다.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기초가 되는 조형 요소와 원리 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점선면으로 갔을 때 여태 안 나온 것이 뭐다? 질감이다. 그래서 질감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3번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질감을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질감 5개 있다. 5개 질감. 이런 애들은 뭐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 5개 딱 외워버리면 돼. 이해만 딱 해버리면 되니까. 그지? 촉각적, 시각적, 그 다음에 물질적, 추상적, 창안적, 전환적, 뭐 이런 거. 됐어요? 기본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볼까요? 4번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작년에 4번 색채학 나왔지, 그지? 자, 우리도 색채학. 자, 빛은 진공 상태가 아닌 대기 중에서 직진하거나 굴절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호이겐스의 파동설. 이거 좀 줄여볼까요? 왔다 갔다 하면 어지러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줄여볼게요. 한 번에 봐버리게. 네, 글씨가 좀 작아지긴 하겠지. 할 수 없죠. 네. 호이겐스의 파동서 원리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호이겐스는 빛이 수면에 생기는 파도와 같이 3차원적으로 주기적인 진동을 반복하면서 전파한다고 하였다. 빛의 간섭을 발견한 프레즈넬과 편광을 발견한 말리스는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호이겐스의 설을 발전시켜 제출했다. 그 연구로서 맥스웰 회전혼합, 맥스웰 회전혼합 외우셔야 돼요. 요즘도 맥스웰 커피 있어요? 없어요? 커피 그 프림 같이 있는 흔들어서 섞어서 회전시켜야 돼. 맥스웰 회전혼합.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알아서 외워. 맥스웰 무슨 원학? 회전원학.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유도해 그 속도, 광속도와 일치한다는 사실 발견하면서 빛의 전자기파설 확립되었다. 전자기파설 요것도 외우셔야 되고, 이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의 매질은 빛의 매체의 질, 매질이라고 그러죠. 매개체, 매질은 공간 그 자체이고 물질을 매질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아인슈타인은 광량자설, 빛은 입자가 불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학설이 전개됐어요. 파동으로 공간에 퍼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빛은 전자기파이지만 원자 차원에서는 광자래요. 요즘도 쓰고 있는 학설이야. 요즘도 쓰고 있는 학설. 파동설, 광량사설, 요거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전자기파설, 맥스웰 회전원합. 요 문제로 그거 다 털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A형 작년에 4번이 색채학인데 얘 같은 경우는 쉬운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딱 정해져 있어. 얘는 제가 봤을 때 얘는 기출 접근법이 딱 정해져 있어. 그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디지털 색채가 나왔거든요. 요게 나왔어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이론부터 출발해서 색채 지각, 그 다음에 색체계 이런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있고 끝에 디지털 색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단 말이지. 그렇다면 빛의 이론은 당연히 하고 가는 거야. 이게 색채의 출발점이자 디지털까지도 커버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색채학 개론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빛의 이론이에요. 모든 색채학의 첫 출발은 저것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우리는 한 문제로 털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색채학은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뭐 출발점 다 좋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색채학일지 색채 개론의 어떤 이론일지 애매하니까 저는 이거 넘어가고 그냥 색지각설이나 색채계설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판단은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부터 일단 가르쳐야 되겠어. 그래야 안전하게 색채학을 탁 털어서 색채학은 2점짜리예요. 한 문제지만 이게 어렵게 나오면 또 4점이기도 한데 어쩌다 한번 4점 나오고요. 대체로 다 2점이에요. 2014학년도부터 14, 15, 16, 17, 18, 19, 20, 21일 동안 4점을 나온 게 딱 2번. 나머지 다 2점이거든. 그래서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고 쉽게 접근하자, 색채학을. 그 딱 단계, 과정마다 하나씩만 건드리면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문제 냈죠. 누가 시험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됐나 보네 벌써.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